자, 7장이고요. 자, 제일 마지막 이제 파트고요. 섹션 06. 메이븐 기반 프로젝트 구성. 요 파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내용으로 지금 이제 빌드 도구를 볼 건데 일단은 요 이제 빌드 도구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 빌드 도구에 대해서 자, 앞에서 제가 창을 다 닫아버렸나? 요거 말고 앞에 실행창 말고 챗GPT 자, 용어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자바에서 빌드 도구 개념을 알기 쉽게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 자, 요 이제 빌드 도구에 대한 이제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참. 자, 요거 이제 우리 교재 내용 보기 전에 요 빌드 도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보이시죠? 자, 일단 이제 자바 빌드 도구가 뭐냐? 빌드 도구라는 게 뭐냐? 자, 요 빌드 도구에 대한 설명이고요. 보면 이제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컴파일하고 컴파일은 아시죠?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파일로 바이트 코드 형태로 되어 있는 클래스 파일로 번역해 주는 거죠.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앞에 자동이 들어갔죠. 자동.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컴파일하고 패키징하고 자, 그리고 이제 배포 보통 우리가 이제 개발 서버에서 개발된 것을 이제 운영 서버에다가 똑같이 세팅하는 걸 배포라고 하거든요.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배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 도구가 빌드 도구다. 그래서 이 빌드 도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컴파일하고 패키징하고 배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가 빌드 도구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매번 수동으로 처리해야 되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 이제 해준다 그런 거죠. 코드의 이제 품질을 높이고 개발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 빌드 도구는 어떤 게 있느냐? 뭐 메이븐, 뭐 그레들 혹은 그레이들, 엔트 이런 이제 빌드 도구가 있다.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요 빌드 도구라는 것을 이제 자, 사용하는 거는 자동으로 이런 이제 수동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해 준다는 거죠. 한목에. 그래서 빌드 도구 빌드 도구에 대해서 아이고. 자, 빌드 도구에 대해서 또 보시면은 자,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요 작업을 처리한다. 컴파일 일단 보면 자바 소스 파일을 실행 가능한 바이트 코드 클래스 파일이죠. 변하는 요런 이제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패키징. 그래서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를 자르나 와르나 에르 등의 이제 형식으로 묶어서 배포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준다. 배포 파일을 만들어준다. 패키징이라는 게 싸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자르 어디서 봤죠? 자르. 우리 라이브러리 우리 JSTL 라이브러리가 확장자가 자르로 되어 있었죠. 자바 아카이브. 그래서 이제 이 자르, 와르, 웹 아카이브, 에르 뭐 이런 이제 자, 여러 개의 폴더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이제 압축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이제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이제 작업도 해주고 빌드 도구가 그 다음에 이제 의존성 관리 디펜던시 매니지먼트 그래서 의존성 관리라는 걸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외부 모듈들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관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JSTL 사용할 때 JSTL 사용할 때 우리가 아파치 통계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요 JSTL 파일 자르 파일 다운받아 가지고 웹인포 폴더 밑에 LIB 폴더 밑에 세팅을 해줘야 실행이 됐죠. 빌드 도구는 이런 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예. 그래서 빌드 도구 하는 게 왜 이제 사용이 되는지. 이 빌드 도구는요, 지금 그 프레임워크 쪽에 프로그래밍 할 때도 이 빌드 도구를 씁니다. 기본 빌드 도구가 딱 되어 있어요. 초창기에 이제 이클립스 이제 쓸 때는요, 이 빌드 도구를 별도로 설치해서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는데 지금 다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빌드 도구 여러분들 이제 그 스마트폰 앱 프로그램 하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등을 사용해서 그 안에서 이제 앱을 만드는데 거기서도 이제 빌드 도구를 씁니다. 거기서 뭐 그레이들이라는 빌드 도구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메이븐이나 그레이들 주로 이제 쓰고요. 네, 요 두 가지. 그 외에도 빌드도 많죠. 근데 지금 이제 주로 쓰는 건 두 가지 쓰고요. 빌드 도구를 왜 쓰느냐? 빌드 도구를 쓰는 이제 이유, 필요성. 그러면 이제 자바 프로젝트가 커지면서 수동으로 코드를 빌드하고 의존성 관리,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포 파일을 수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빌드 도구를 쓰면 자동으로 이런 과정을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라이브러리의 의존성이나 다른 프로젝트와의 연결이 복잡해지면은 이런 이제 빌드 도구를 사용해서 빌드 도구가 이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처리를 해준다, 관리를 해준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의존성 용어가 나오는데 내가 이제 A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쓰려고 해요. 프로그램에서. 네,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A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는데 이 A라는 라이브러리는요 단독으로는 실행 안 돼. B라는 라이브러리와 C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A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야. 그러면 이제 A라는 라이브러리는 B와 C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때 이 A만 라이브러리 다운받아서 실행하면요 A가 B나 C를 찾는데 없으니까 에러 나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빌드 도구가 자동으로 의존성 관리를 해준다는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서 A 라이브러리를 쓴다 그러면 A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하는 건 당연하고, 근데 이 A 라이브러리가 다른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또 쓴다, B나 C를 쓴다 그러면 이 관계된 라이브러리도 함께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의존 관계에 있다 하는 거고요. A가 하고 B, C가 이제 의존 관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B, C가 없으면 A도 없는 거죠. 왜냐면 A를 만들 때 B, C를 또 라이브러리로 해서 땡겨 써서 또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큰 프로젝트 할 때 막 복잡한 거죠. 그 뭐 이거 하나 없다든지 뭐 버전이 안 맞는다든지 우리 해보셨잖아요, 그죠? 앞에 시간에 버전이 안 맞는다든지 라이브러리가 하나 빠졌다든지, 큰 프로젝트 할 때 라이브러리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파일을. 그거 하나 찾아가지고 그죠? 맞추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대형화돼 이제 커지면은 좀 많은 이제 이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빌드 도구를 쓴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빌드 도구, 요거는 이제 이름은 많이 좀 들어 놓으셔야 돼요. 메이븐이라고 하는 빌드 도구. 메이븐이라고 하는 빌드 도구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및 빌드 자동화 도구로 많이 쓰이고요. form.xml이라고, 이게 이제 XML 이제 파일을 가지고 이제 설정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정보를 이 form.xml 태그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메이븐이 요 form.xml에 설정되어 있는 형태대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폼.xml 파일의 의존성이나 빌드 설정 등을 정의하고 매입은 중앙 저장소라는 게 또 있는데 요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요 인터넷상에 요 매입은 중앙 저장소에 접속을 해서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해줍니다. 우리 이제 JSTL 다운로드 할 때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다운로드 받았죠. 사람이 직접 이제 사이트 접속해가지고 그죠? 클릭해서 그죠? 그 메뉴 막 많은데 이것저것 뒤져가면서 그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런 걸 이제 자동으로 해준다. 예.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장하는 게 아니고 설정 정보를 이렇게 줘야 돼. 폼.xml 매입은 같은 경우 여기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화된 그러니까 프로젝트 구조와 수많은 프로그램 덕분에 설정이 쉽고 많은 기업에서 사용이 된다. 자, 메인분이라는 게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빌드 도구 이름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쓰는 게 그레이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이들. 자, 요 이제 그레이들. 자, 요거는 이제 메이븐과 엔트의 장점을 결합한 도구다. 그래서 메이븐 빌드 도구하고 엔트 빌드 도구의 이제 장점을 따와가지고요. 벤치마킹 한 거죠. 예, 벤치마킹에 가서 이제 만든 게 이제 그레이들이라고 하는 빌드 도구입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루비 또는 코틀린 DSL을 사용해서 설정한다. 안에 이제 스크립트 작성할 때 설정 정보 작성할 때 요런 이제 표기법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드 비동기 빌드로 성능이 뛰어나다. 비동기 빌드로 성능이 뛰어난다. 많은 이제 현대적인 자바 프로젝트에서는 메이븐을 대체하고 있다. 근데 보시면 예전에 뭐 메이븐으로 한 것도 있고요. 예, 그레이들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들 래퍼죠. 래퍼를 통해서 그레이들 버전 관리 하기가 용이하다. 자, 메이븐 그레이들 자 빌드 도구 보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 엔트 한번 보겠습니다. 엔트 자 엔트는 XML 기반의 설정 파일을 사용하는 오래된 빌드 도구. 메이븐이나 그레이들보다 더 앞에 나왔던 거예요. 옛날 거라고 보시면 옛날 거. 엔트 초창기. 그래서 이제 유연성이 뛰어나지만 설정이 복잡해지고 의존성 관리가 자 약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종종 복잡한 요구 사항이 있는 프로젝트에 사용되기도 한다. 근데 보통 이제 지금 뭐 메이븐이나 그레이드를 씁니다. 용어가 나오죠. 자, 요런 용어들. 자, 요거 의존성 관리라는 거. 앞에서 제가 의존성 관리 제가 라이브러리 땡겼을 때 A와 B, C 외우고 이제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의존성 관리가 뭐냐? 자, 빌드 도구 프로젝트가 의존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관리해 주는데 메이븐이나 그레이드 다 빌드 도구입니다. 그죠? 이걸 쓰든지 이걸 쓰든지 메이븐을 쓰든지 그레이드 쓰든지 이걸 쓰면은 코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만 선언하고 빌드 도구가 이를 자동으로 자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동 다운로드하고 관리를 해준다. 그럼 이제 편하게 해준다는 이 말이죠. 메이븐이나 그레이들이 의존성 있는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알아서 다운로드 해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일일이 다운로드하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다. 자, 이런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빌드 도구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빌드 도구 사용하는 예시인데요. 우리 이제 교재에도 이거 나올 거예요. 교재도 그 메이븐 빌드 도구를 사용해서 세팅하는 방법인데 메이븐에서는 이제 폼.xml이 나왔었거든요. 폼.xml 파일을 씁니다. 여기 이제 설정 파일이에요. 메이븐 설정 파일.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선언을 하고 메이븐 클린 인스톨 명령을 이제 이게 이제 그 메이븐 실행하는 명령인데 툴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굳이 이제 이걸 안 써도 저기 메뉴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CLI 모드라고 하는데 CLI 모드에서 할 필요는 없고요. CLI 모드에서 명령 줄 때는 메이븐 MVN 띄우고 클린 띄우고 인스톨 요 명령으로 요 폼.xml에 설정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빌드라고 하죠. 빌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xml 내용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디펜던시즈 태그 열고 닫고 디펜던시 태그 열고
닫고 그룹 아이디 열고 닫고 뭐 그룹 아이디에 org.spring framework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티팩트 아이디 들어가 있고 스프링 코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버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 뭐 우리 XML 태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린 적 있죠. 확장 가능한 이제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고 그랬죠. HTML 태그는 아니잖아요, 그죠? HTML 태그에서 이런 거 본 적 없죠. 예,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의미를 가지는 태그입니다. 예, 시멘틱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룹 아이디가 뭐다, 아티팩트 아이디가 뭐다,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form.xml 파일에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브는 예, 요 form.xml로 이런 형태로 예, 당연히 이제 여기 설정하는 태그들이 꽤 있겠죠. 우리가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예, 필요한 부분만 예, 참조해서 그냥 예, 가져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들, 그레이들 같은 경우는 build.gradle이라는 이제 파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build.gradle 파일 안에 텍스트로 이렇게 작성해요. 이렇게 dependencies 해서 중괄호 열고 닫고. 그래서 여기 안에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설정할 때 사용하는 이제 어떤 변수라고 보시면 파라메타 명이라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값입니다. 값. 그래서 implementation의 값으로 여기 지금 org.springframework 스프링 코어 5.3.12 이런 이제 값을 해달라고 해준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build.gradle 빌드 도구 같은 경우에는 build.gradle이라는 파일이 있어서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해주면은 해주고 이제 gradle build라는 CLI 명령 사용해가지고 예, 여기 세팅된 예, 저 내용으로 예,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빌드 도구 사용하면 좋은 게 뭐냐? 자동화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수동으로 했을 때 작업량이 이제 파일이 많고 프로젝트 크면 되게 이제 복잡하고요. 해야 될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자, 해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자동화를 하게 되면 반복적인 빌드 작업을 자동으로 이제 처리해 주니까 편하겠죠. 그럼 이제 의존성 관리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외부 라이브러리와 모듈을 자동으로 관리해 준다. 다음 배포 용이성, 예, 빌드된 프로젝트를 쉽게 패키징 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배포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팀워크 향상, 예, 그래서 동일한 환경에서 빌드가 이루어져서 협업 시에 버전 충돌이나 환경 차이로 인한 문제를 예, 해결할 수 있다,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 빌드 도구는 프로젝트 관리와 예, 이제 자동화를 위한 이제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요. 메이븐이나 그레이더를 이제 주로 씁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제 빌드하고 의존성 관리하고 배포 같은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의 이제 품질과 속도를 예, 크게 향상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7장에 우리 PPT 자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요. 예, 돌아서 한번 볼게요. 예, 기본 내용은 다 설명됐어요. 자, 이제 PPT 내용도 한번 볼게요. 자, 자바 빌드 도구, 자, 엔트, 메이븐, 그레이드 예, 설명 다 들었죠? 한 번 더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빌드 도구, 빌드 할 때 쓰는 도구들이 있는데 엔트는 가장 오래된 자바 빌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썼는데 지금은 이 메이븐하고 그레이드를 씁니다. 예. 그래서 엔트와 메이븐이 나오고 이제 사용이 되다가 이 엔트와 메이븐의 장점만 따서 이제 새로운 빌드 도구, 예, 그레이들이라는 예, 빌드 도구가 또 예, 나왔어요. 자, 메이븐은 2004년도에 아파치 프로젝트로 예, 메이븐이 새로 나왔고요. 꽤 됐다, 그죠? 그다음 이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메이븐은 예, 이제 많이 사용된다 이 말이죠. 절대 다수가 사용하는 자바 빌드 도구가 됐다. 오랫동안 이제 사용을 하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개발.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이제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면 여기까지 할 줄 아시면 그 다음 단계 마지막에 이제 공부하는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개발에서 기본 빌드 도구로 예, 이 메이븐이라는 걸 이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 빌드 도구가 있는데 예, 요거는 이제 이후에 요 엔트하고 메이븐 예, 요 장점 따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유연하면서도 복잡한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자, 그레이들이 나왔고, 요 그레이들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할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도 요 이제 그 사용하는 빌드 도구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레이들을 기본 빌드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메이븐 하고요, 요 그레이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빌드 도구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드 도구, 자 이게 메이븐과 그레이드 설정 방식을 보면, 자 메이븐은 빌드 설정을 폼.xml XML 파일에다가 설정을 해요. 필요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XML 구조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스크립트 내용이 길어진다. 이건 이제 XML 태그,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게 막 몇 페이지 분량으로 막 길어지면 읽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레이들 같은 경우는 그루비 또는 JVM 기반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램 구조로 설정을 해주는데, 이제 훨씬 적은 양의 스크립트로 짧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설정된 코드를 이렇게 이제 설정 정보를 작성하는데, 이 그루비가 메이븐 이 폼.xml보다는 그루비 그레이들 이제 그루비로 작성되어 있는 그레이들 이제 요 설정 도구 설정 파일이 더 간결하다. 그럼 이제 다중 프로젝트라고 해서 메이븐 같은 경우는 다중 프로젝트에서 특정 설정을 다른 모듈에서 사용하려면 상속받아야 되고, 그레이들 같은 경우는 설정 주입을 사용해서 다중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발 환경인데,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그레이들, 이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개발할 때 기반 프로젝트는 메이븐 그리고 이제 그레이들 둘 중에 선택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클립스에서는 메이븐 친화적이고요, 인텔리지에서는 그레이들 친화적입니다. 주로 쓰는 이제 빌드 도구인데, 둘 다 이렇게 코드 보면 이거 썼다가 저 썼다가 그래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는 메이븐을 했다가 어떤 프로젝트는 그레이드를 했다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섞여 있어요. 일단 이제 빌드 도구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에서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죠? 왜 사용하는지, 컴파일 실행 설정과 라이브러리 설정, 이 중에서도 이제 라이브러리 설정 좀 쉽게 해주죠. 꼭 필요한 핵심 라이브러리만 설정 파일에 등록해 두면 해당 라이브러리에서 필요하러 하는 다른 라이브러리는 의존성 관계에 있는 라이브러리라는 거죠. 를 자동으로 함께 설치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빠지고 빠뜨려 가지고 뭐 한다든지, 엉뚱한 라이브러리를 설정한다든지, 버전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리포지토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리포지토리는 저장소를 얘기합니다. 저장소. 이 리포지토리 방식이 뭐냐면, 인터넷상에 서버를 하나 둬요. 그래서 여기 이제 메이븐 같은 경우는 메이븐 리포지토리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잖아요. 인터넷에 컴퓨터 연결돼 있죠. 개발할 때, 자, 내가 프로젝트를 이제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생성해서요. 아까 메이븐이나 그레이들 있었죠. 그게 이제 그 해당 프로젝트를 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 설정 정보를 딱 지정해 주면요,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때 요 인터넷상에 연결되어 있는 요 리포지토리 저장소에 접속을 해가지고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다 이렇게 다운받았습니다. 알아서 다 다운받아와요. 목록에 있는 것들을 쫙 다운받아서 설치해 줍니다.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라이브러리를 통합 보관하고 하는 일종의 저장소가 리포지토리야. 요거 저장소. 라이브러리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정 파일의 내용을 첨부해 해당 라이브러리를 해당 라이브러리를 글로벌 저장소로부터 로컬 저장소, 이게 이제 글로벌 저장소, 얘가 글로벌 저장소고요. 로컬 저장소는 여러분들 개발하는 컴퓨터 이쪽으로 다운받는다는 그림입니다. 글로벌 저장소로부터 로컬 저장소 쪽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한 다음 프로젝트에 복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설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해당 라이브러리가 로컬 저장소, 여러분들 컴퓨터 쪽으로 다운로드 되는 거죠. 저장소에 있다면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개발한 회사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만 저장하거나 자체 라이브러리를 저장 위에 저장소를 두고 사용할 수도 있다. 예. 자, 리포지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리파지토리. 예.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클립스 사용하고 있죠. 이클립스에서 이제 메이븐을 쓸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 교재에서 메이븐을 쓸 건데, 요 이클립스에서 메이븐 설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클립스에서 메이븐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뭐 첫 번째 CR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양자입니다. CRI, 커맨드 라인, 도스창에 띄워놓고 텍스트로 명령어 입력해서 실행하는 방식 있죠. 그 CRI 방식으로 하죠. CLI, 그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븐과 그레이들 모두 기본적으로 설정 파일을 먼저 만들고 명령줄에다가 인터페이스 CLI를 통해서 기본 프로젝트 구조를 생성한 다음 이제 개발 도구에서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를 메이븐 기반으로 변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는 우리 앞에서 프로젝트 할 때, 프로젝트 생성할 때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생성했죠. 요거를 메이븐 기반의 프로젝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클립스에서. 그래서 뭐 첫 번째 방식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CLI 인터페이스 사용해서 환경 설정되어 있는 그 메이븐이든 그레이드든 설정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빌드하는 프로젝트 구조를 생성을 한 다음에 임포트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미 이제 이클립스에서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로 생성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메이븐 프로젝트로 메이븐을 사용하게끔 이런 이제 그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웹 프로젝트를 메이븐 기반으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방법이 가장 간편하면서도 안전적인 방법이다. 우리 교재에서도 이 방법을 쓸 겁니다. 자, 2번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를 메이븐 프로젝트로 변환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습할 때 내용인데요. 실습을 할 때 요런 이제 식으로 자, 메이븐 이제 빌드 도구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요거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 메이븐 프로젝트로 변환하는데 우리는 동쪽 웹 프로젝트,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그 생성된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를 메이븐 프로젝트로 변환하는 방법을 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 JWBook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Configure 메뉴에 Convert to Maven 프로젝트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메이븐 프로젝트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메이븐 프로젝트라는 게 따로 없고요. 메이븐을 쓰지 않는, 그러니까 빌드 도구를 쓰지 않는 프로젝트 구조에서 메이븐을 쓰는, 메이븐 빌드 도구를 쓰는 프로젝트로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뭔가 더 추가해준다 이 말이에요. 메이븐을 써서 이제 돌아가도록. 그래서 이제 메이븐 설정 한번 보이면, 자, 기본 정보 설정에서 메이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자,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뭐 요런 이제 정보를 등록을 하고 마지막에 요 피니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런 창이 떠요. 그래서 이제 요 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 그룹 아이디 여기 필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 그 다음에 이제 버전, 그 다음에 패키징, 요런 이제 필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룹 아이디는 프로젝트의 고유 식별자로 기본 패키지 이름 규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기본 패키지 그룹 아이디를 기본 패키지로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는 생성되는, 이게 좀 가려져서 다시
요 아티팩트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는 요 생성되는 자르 혹은 와르 패키징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이제 배포 파일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티팩트 아이디는 생성되는 자르 파일의 이름을 이제 소문자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티팩트 아이디. 그룹 아이디는 패키지, 우리 패키지, 자바의 패키지 아시죠? 패키지 이름을 이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전은 숫자와 점으로 이루어진 버전 관리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전 관리 번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은 패키징 할 때 어떤 타입으로 패키징 할지, 자르로 패키징 할지, 혹은 이제 와르로 패키징 할지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르는 일반 앱 혹은 라이브러리, 와르 같은 경우는 웹 형태 이제 패키징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매입은 폼이라고 해서요. 여기 이제 설정 정보 주는 요 이제 창 뜨면 요 항목들 내용을 입력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프로젝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으로 기존 프로젝트 구조에서 몇몇 폴더와 폼.xml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요 몇몇 폴더 구조 다음에 이제 폼.xml 파일이 생성이 됐다는 얘기는 기존의 동적 웹 프로젝트 구조에서 메이븐 프로젝트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메이븐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폴더라든지 파일이 생성되는 이렇게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폼.xml 파일이 오픈 상태로 이렇게 노출이 되고요. XML 코드가 이렇게 태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보면 여러 탭이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설정 파일 정보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필요한 라이브러리 등록하는 방법인데, 자,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우리가 이제 수동으로 다운받았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으로 예를 들어서 실제 프로젝트 가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사람이 일일이 사이트 접속해서 링크 클릭해서 다운받고 하려면 힘들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목록을 쫙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브러리 목록을 만들어 딱 놓으면은 메이븐이 알아서 그 목록을 보고 폼.xml이라고 아까 그 파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목록 정보를 확인해 가지고요.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소로부터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는데 의존 관계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러면 의존 관계의 라이브러리까지도 같이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등록하기 위한 그래서 우선 이제 기존에 웹 인포 lib 복사했던 JSTL 라이브러리를 삭제한다. 우리가 수동으로 요 lib에 자르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JSTL 라이브러리를 두 개를 추가를 해놨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작업했던 거를 이용해서 그게 이제 동쪽 웹 프로젝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한번 이제 실습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lib 폴더에 있던 세팅해 놓은 자르 라이브러리를요, 자바 라이브러리를 JSTL 라이브러리죠,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JSP 페이지는 실행이 안 되겠죠. 빨간색으로 막 오르나겠죠, 그죠? 당연히 실행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lib에 삭제된 라이브러리를 메이븐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도록, 빌드가 되도록, 자,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포지토리라고 해서 저장소, 라이브러리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소, 인터넷상의 저장소, 그러니까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리포지토리 사이트에서 검색한 버전에 맞게 선택한 화면에서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다운로드 설정 정보도 여기에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XML 작성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주소가 나오는데 메이븐 리포지토리라고 해서 리포지토리 주소입니다. mvn repository.com mvn repository.com
가면 이제 이런 모양이 뜨거든요. 여기서 라이브러리 검색을 하고요.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밑에 XML 태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기서는 이제 네이버뿐만 아니라 그레이드 설정, 그 기타 등등 다른 빌드 도구의 설정 그런 코드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사이트 띄워서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이븐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이제 접속해서요.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이제 JSTL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제 1.2 버전의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있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이클립스 그 프로젝트가 다이내믹 웹 프로젝트, 동쪽 웹 프로젝트에서 메이븐 프로젝트로 바뀌었는데 메이븐 프로젝트로 바뀌면 이렇게 인터넷상에 메이븐 리파지토리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다운받을 수 있구나.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설치해줍니다. 이클립스 쪽에서 연동되어 가지고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등록하기 위해서 실제 폼.xml 메이븐에서 쓰는 설정 파일입니다. 환경 설정 파일이고요. 그래서 메이븐이 이 폼.xml에 있는 이 XML 코드를 읽어서 여기 설정되어 있는 대로 세팅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팅하는 것도 일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일이거든요. 일인데 다행히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코드는 아까 이제 그 메이븐 리포지토리 거기에 이제 XML 코드를 이렇게 띄워줘요.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폼.xml 자 아래 부분에 dependencies 복수형이죠. 여기 점점점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실제 이제 그 라이브러리 설치되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를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요 이제 dependencies 시작 태그로 시작해서 /dependencies 요를 이제 추가를 하고 복사한 코드를 여기서 복사한 코드는 메이븐 리파지토리 그 사이트에서 특정 라이브러리 검색했을 때 이 라이브러리 설치하려면 이렇게 XML을 작성해서 집어넣어라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복사해서 여기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복사한 거를 여기 이제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요 사이에 이제 붙여 넣은 다음에 JSTL 라이브러리 우선성을 추가하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JSTL 관련된 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는데 여기 이제 코드가 있으니까 한번 보면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시고 dependencies 시작해서 dependencies 슬래시로 끝났죠. 여기 보면 dependency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그룹 아이디가 javax의 servlet, 다음에 artifact 아이디가 JSTL, 다음에 버전은 1.2 이런 식으로 정보가 있죠. 요 정보를 가지고 메이븐 레파지토리 접속을 해서 그 메이븐 레파지토리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다운받는 거예요. 다운받아서 현재 이제 로컬 저장소에 이클립스가 이제 설치된 저장소에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흐름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메이븐 이제 설정할 때 어떻게 파일을 이제 폼.xml 파일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 폼.xml 다 만들고 나서요. 그 다음에 실제 이거 우리가 설정 파일을 만든 거지 실제 메이븐이 이걸 가지고 뭔가 이제 빌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빌드 작업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폼.xml 에서 이제 파일에서 마우스 우클릭 한 다음에 메뉴에 뜨면요 메이븐 요 찾아가지고 요 메이븐 여기 있죠. 메이븐 찾아서 여기 보면 업데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나와요. 점점점. 그러면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딱 클릭하면 메이븐이 요 폼.xml에 작성된 정보를 다시 읽어 들어 가지고요. 여기 이제 최신으로 이렇게 설정된 정보를 메이븐이 읽어서 이제 빌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하게 해주면은 이클립스가 이제 해당 라이브러리를 로컬 리포지토리에 다운로드하고 현재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쪽으로 이제 다운로드해서 프로젝트에서 참조할 수 있는 상태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라이브러리가 프로젝트의 메이븐 디펜던시즈에 참조할 수 있도록 보인다. 여기 이제 보면 밑에 그림 좀 작아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디펜던시즈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 설치된 라이브러리를 볼 수 있도록 원래는 웹 인포 밑에 LIB에 라이브러리가 있었잖아요. 메이븐 쓰면 메이븐에서 다운로드 자동으로 다운로드해서 메이븐 레파지토리에서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설정된 것들은 메이븐 디펜던시즈라고 하는 이 폴더 아래 보면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JSTL 이그잼 JSP 우리 앞에서 실습한 거죠. 다 실습 다 됐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라이브러리 부분을 JSTL 라이브러리 부분을 우리가 수동으로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메이븐 프로젝트 이용해 가지고 메이븐을 이용해 가지고요. 메이븐 프로젝트로 바꾼 다음에 메이븐으로 자동으로 라이브러리가 다운돼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게 7장 마지막 실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다운 받는 동안은 여기 우측 하단에 막 이게 파일이 다운 받아지는 그런 진행 상태를 막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막 이렇게 정보가 막 이렇게 표시되면서 요거는 이제 실행해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 끝날 동안 다운로드 돼서 다 세팅이 될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먹고 이제 완료가 되면 그때 이제 실행을 해 보시면 메이븐을 이용해서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7장의 마지막 이론 이제 설명드렸고, 마지막 이제 우리 7장의 메이븐 프로젝트 로 만들어서 변환하는 거, 그리고 메이븐 사용해서 레파지토리에서 라이브러리 필요한 거 다운받아서 세팅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한번 또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